설 연휴에 가족과의 만남을 미루고 외롭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낸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중국 쿤밍 전지 훈련이 설 연휴에도 이어졌습니다. 대구FC의 올 시즌 준비 상황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에 수중 드론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기초단체 자격의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성주군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와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일상의 시작과 함께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떨어졌고요. 안동 지역도 영하 10도, 봉화도 영하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동 지역을 포함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겉옷 두툼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춥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추위는 주말을 전후로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연휴에 민족 대이동으로 떠들썩했던 지난 며칠, 가족과의 만남을 미루고 외롭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좁아져만 가는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인데요. 힘겹게 명절을 보낸 취업준비생, 일명 취준생 청년들을 도성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의 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에선 이른 아침부터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험에 명절을 반납한 청춘들.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가족들의 기대라는 부담을 안은 채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붙어야 된다고 그런 말 많이 하시고 저도 제 부모님도 이제 저한테 기대도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명절이 두려운 터라 이번만은 꼭 합격하리라는 각오로 악착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서 친척들 보기도 눈치 보이고 안 쉬더라도 조금만 더 달려서 1점이라도 더 올리자는 생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도 각종 시험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7명이 함께할 수 있는 스터디룸에선 같은 과 선후배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간단하게 이제 가족끼리 이제 얘기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좀 힘들거나 그렇지 않으신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계속 먹어가니까 조급하긴 한데 뭐 다 힘드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다 준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해야죠. 그래도 계속. 통계청의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고 올해는 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길 수만은 없는 설 명절.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더 팍팍하고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개별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도 변화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관련 부품과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와 주행 패턴, 주행 거리 등을 원격 조종하는 각종 장치를 생산하는 경산의 한 중소벤처기업. 전기차 자율형 주행차 시대의 미래를 내다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의 개입이 적게 되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타우스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센서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 기술은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 로봇 등 다른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문가 TF팀을 꾸리고 첨단 가속기, 스마트 기기, 탄소와 티타늄을 합친 탄타늄 신소재, 전기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모빌리티 이러한 기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간 경계 파괴, 연구 개발의 전환, 창의적인 인력 양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지역 산업 전환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융합과 속도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압산과 팔공산 등 핵심 관광 자원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압산 관광 명소화 사업의 경우 올해 환경 영향 평가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21년까지 광장을 신설하고 전망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팔공산에도 올해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19년까지 정상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케이블카 정상과 동봉 방향의 낙타봉을 잇는 폭 2m, 길이 230m의 국내 최장 구름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또 비설산과 동성로 일원을 관광지와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의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계획을 들어봅니다. 자, 오늘은 김한곤 성주군수를 만나 참여의 고장 성주군의 올 한 해를 들어봤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외 고장 성주에서 지난 한 해 사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참외를 통한 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고품질 참외 유통을 위해서 APC 건립, 또 GAP 인정 확대, 그것도 많이 중요하겠고요. 또 저희들 그 참외 버리는 거, 참외 발효과, 이거 수매를 통해서 유통 분야를 지원을 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참외 수출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면은 또 국내 가격도 안정이 되고 해서 올해는 참외주 수입 5천억 시대를 힘차게 열 수 있도록 농가의 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문화와 또 문화유산,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그 관광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야산 우리 역사신화 테마관 올해 내로 완공을 하고, 또 생명문화의 성지 마케팅을 위한 세종대왕 자태시대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가 1, 2차 산업단지를 100% 분양을 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참 볼 수 없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들자. 그래서 맞춤형 행정을 우리 기업에다가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산단의 그 성공 분양에 대한 노하우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결집을 해서 3차 산업단지도 지금 조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다수의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사드도 마찬가지고 공고항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한 원칙 아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들은 중국 쿤밍 전지훈련으로 쉴 틈이 없었는데요. 특히 현지에서 중국 프로축구팀 등 다양한 팀들과의 맞대결을 통해서 올 시즌 전력 구상에 본격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대구FC가 어떤 전략으로 클래식 무대에서 활약하게 될지 중국 쿤밍 현지에서 서권 기자입니다.
기존 전력 활용과 극대화를 통해 올해 클래식 시즌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구FC. 선수 영입과 기존 자원들 활용에 있어 다양한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국팀과의 연습 경기에서도 승리보다 팀의 여러 자원들을 다양한 포지션으로 활용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몇 경기 안 했는데 발도 잘 맞아가지고 또 운도 좋게 골도 넣을 수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 좀 많이 이렇게 이어가서 챌린지 무대에서도 탄탄함을 인정받았던 수비 라인은 경기를 통해 주전과 백업 자원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아쉬움이었던 미드필더에는 다양한 카드를 실험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우리 미드필더 수비형을 둬서 이렇게 홍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희원 선수 같은 경우에 이 두 친구를 활용해서 미드필더에 이런 힘을 또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상호, 이재권, 신창무도 될 수 있겠죠. 공격 라인을 담당할 외국인 선수들은 팀에 적응해 이제 발을 맞춰보는 상태. 아직까지 폭발적인 득점력은 예열 중이지만 빠르게 팀에 적응하며 기대를 더합니다. Sem dúvida, sem dúvida. Eu vim dedicado a isso, né? Eu já soube também que é um estilo novo que o clube está tentando implantar com um jogador mais forte. 이곳에서 이어온 연습 경기들은 어디까지나 팀 전력을 점검하는 수준. 승리보다 평가가 주된 목적입니다. 다양한 연습 경기를 통해 체력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대구FC는 오는 3월 4일 광주와의 개막전을 통해 2017 K리그 클래식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중국 쿤밍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인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합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대구 벤처밸리 2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총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100호 규모의 창업지원주택과 콘텐츠 기업 자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 6호에 6곳에 10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은 바다의 사막으로 불리는 갯녹음이 심해서 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바다에 해초를 많이 넣는 것 못지않게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여기에도 수중 드론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새하얀 갯녹음이 뒤덮어 황폐해진 포항 앞바다. 바다숲 조성을 위해 투하한 해중림초에서만 해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수중 모니터링은 잠수부에 의존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도 드론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해 원격으로 바닷속을 촬영한 뒤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건데 최근 시범 운용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수부를 이용한 방식과 비교해 작업 효율은 높이고 비용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어 바다숲 사후 관리를 한결 쉽고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잠수부가 들어갔을 경우는 하루에 잠수부가 맥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중 드론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4시간, 10시간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다숲 조성 사업이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갯녹음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동해 연안의 절반 이상을 뒤덮으며 최근에는 울릉도와 남해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만여 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오는 2030년까지 3천억 원 이상을 들여 바다숲 5만 4천 헥타르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굼벵이로 알려진 식용곤충 꽃뱅이가 혈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과 신약 개발에 활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탱탱하게 살이 오른 애벌레가 꿈틀거립니다. 굼벵이로 알려진 식용곤충 꽃뱅이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을 만큼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옛부터 구해 먹던 약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90% 이상 안 피곤한 사람이 있겠냐. 매출 규모로 연간 한 3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꽃뱅이가 혈전 치료에 효과가 큰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꽃뱅이에서 추출한 인돌 알카로이드 성분을 혈전증을 유발한 쥐에게 투약한 결과
혈전의 크기와 생성이 50%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폐혈전증으로 인한 치사율은 70%나 감소했습니다. 혈관 속에서 생기는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결국에 동맥경화증으로 죽어가는 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혈전과 심혈관 질환 치료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9조 원, 국내는 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고령화로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번 치료 성분 발견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혈전 치유 현황까지 밝혀져서 앞으로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소재로서 그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식품과 신약 개발 등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액이 4억 9,79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산물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5% 늘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1수출국으로 개척하기 위해 경북 농식품 홍보 판촉전, 상설 판매장 개설 등 다양한 노력을 벌여서 대중국 수출이 42%가량 늘었습니다. 달구시가 올해부터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역시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른 새벽에 진행하는 비상 소집 훈련에 대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으로 교육 기간 중에 24시간 홈페이지 사이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연중 24시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가 여성과 아동폭력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해바라기 센터는 포항과 안동, 김천 등 3곳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 접수는 전년 대비 26%, 조치 건수는 17%가 늘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참여병원 등이 협약을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수사 지원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구미시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산동 인덕 1지구와 장천, 상림 1지구 등 49만 5천 제곱미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미시는 대상 지역의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뒤 경계 조정과 확정,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달구시가 삼국사기와 북정록, 이수충과 소장전적 이들 3건의 유형문화재와 또 판소리 주은숙 씨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는 등 모두 4건을 오늘 날짜로 대구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유형문화재 79호 삼국사기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3국의 역사서로 전래본이 비교적 많지만 영조가 소장한 서책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 80호 북정록은 조선 효종 때 제2차 나선정벌의 조선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신유의 원정일기이고 81호 이수충과 소장전적은 이수충 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21점의 책입니다. 네, 일상의 시작과 함께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안동 지역도 영하 10도, 봉화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안동 지역을 포함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 출근길 두툼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영하 7도, 청도 영하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김천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낮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도 5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추위는 주말을 전후로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